전기자기학 오늘 첫날이죠? 문제풀이 첫 시간인데요. 전기자기학 문제를 보시면은 약 440여 문제가 수록되어 있죠? 442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론 설명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문제 많이 좀 풀어보셨습니까? 이론 수업 보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약 한 90여 문제가 나가야 되는데요. 옆에다 여러분들 계산기 다 놓고 계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른 분야는 집에 가셔서 많이 복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전기자기학은 한번 여기서 풀어보시면은 더 복습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하시면서 풀어나가시면은 복습을 안 하셔도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제 약 90여 문제씩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론 설명은 전부 다 드렸기 때문에 문제 1번부터 나가는데요. 약 230여 문제가 전기학 문제이고 나머지는 자기학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기학 분야에서 약 9문제 정도 나오고 자기학에서 9문제, 그리고 전자계에서 2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문제, 8문제가 우리 벡터로 주어져 있는데요. 벡터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항만 이해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실까요? 문제 1번, 벡터의 계산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벡터에서 뭘 보셨느냐면은 벡터의 연산이 있죠? 벡터의 연산이 주어지는데요. 연산에서 벡터의 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벡터의 적에는 내적과 외적으로 나눠지죠? 내적과 외적으로 나눠지는데, 내적은 그 결과치가 스칼라가 나온다고 해서 스칼라 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스칼라 곱. 그래서 내적을 표현할 때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라 하면은, 내적은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로 취해주죠. 이랬을 때 내적할 때 우선 기본 벡터의 내적이 있는데, 기본 벡터에 대한 벡터의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적을 하면은, 내적은 동일 방향 성분들의 곱이 되기 때문에 i와 i에 대한 내적, 또는 j와 j에 대한 내적, k 도트 k 전부 다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며, i 도트 j 또는 j 도트 k 또는 k 도트 i는 전부 다 무엇이 됩니까? 0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내적이라고 쓰며, 내적은 동일 방향 성분들의 곱을 내적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내적의 의미 잘 이해하시고, 외적이 있었죠. 외적은 그 값이 벡터가 나온다 해서 벡터 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벡터 프로덕트 또는 벡터의 곱. 외적을 표현할 때는 A 벡터, B 벡터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외적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크로스로 표시하죠. 외적의 정의는 A 벡터와 A 벡터의 절대값과 B 벡터의 절대값의 사인 세타가 되며, 이것은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며, 그래서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면적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고, 방향은 거기서 수직 방향으로 되는데, 이 외적에서의 기본 벡터의 외적이 있죠. 기본 벡터에 대한 외적. 기본 벡터의 외적에서 얘들은 수직 방향 성분들의 곱이 되기 때문에 I 크로스 I라든가 J 크로스 J 또는 K 크로스 K는 동일 방향 성분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다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 크로스 J 오면은 K가 되고, 순서를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줘졌죠. 또 J 크로스 K를 해주면은 얘는 I가 되며,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며, K 크로스 I는 J가 되고,
I 크로스 K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J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벡터의 연산에서 적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내적과 외적. 내적으로 하면은 동일 방향 성분의 곱, 외적으로 하면은 수직 방향 성분들의 곱이 되어서 이 기본 벡터에 대한 값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죠? 거기서 그럼 보기에서 보시면은 I 크로스 I, J 크로스 J, K 크로스 K가 1이 된다고 했는데 전부 다 무엇이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N우가 있으면 이것은 방향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절대값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쓰면 방향을 취해주고 방향은 필요 없는 것이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라번에 A 벡터 크로스 B 벡터 하면은 이건 절대값으로 썼기 때문에 이 법선 벡터의 노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바른 표현이 되며 3번만 잘못되었습니다.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A 벡터가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j로 주어져 있고 B 벡터가 마이너스 i의 3i3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기본 벡터가 있을 때 숫자가 나오면은 뒤로 빼고 문자가 나오면 앞으로 쓰는 걸 보편적으로 쓰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i 3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j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편하죠. 네.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얼마이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물을 때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내적에서 A 벡터 도트 B 벡터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 각각을 구해봅니다. A 벡터 도트 B 벡터와 A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B 벡터의 절대값을 각각 구해보시면은 A 벡터 도트 B 벡터는 무엇이 됩니까? 얘들은 II, JJ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기 때문에 I 도트 I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3하면 3, 7, 21이 되겠네요. 21 플러스 I 도트 J는 0이 됐고 또 J 도트 I도 0이 되며 JJ만 1이 되었으니까 4, 1은 4가 됐죠. 그래서 2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A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B 벡터의 절대값은 A 벡터의 절대값은 7, 7은 49, 1, 1은 1이 되기 때문에 49 곱하기 플러스 1, 1은 1의 루트가 되는 것이니까 50이 되어서 50은 5 루트 2가 되겠네요. 5 루트 2.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A 벡터에게 절대값이 되는 것이며 B 벡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3, 3은 9, 4, 4, 16의 루트이니까 5가 되겠네요. 그냥 막바로 5로 쓰죠. 그래서 얘가 5 루트 2가 됐으니까 25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은 A 벡터, B 벡터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에 A 벡터의 도트 B 벡터는 외적분 값을 나눠주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벡터의 절대값 곱한 것 25 루트 2가 되고 25 루트 2분의 25가 됐죠. 그러면 루트 2가 됐네요. 루트 2분의 1. 그럼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세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타는 아크 코사인의 루트 2분의 1이 되어서 계산하면 45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각도는 45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2번의 답, 2번이 되겠죠? 네. 이제 3번 보시겠습니다. A 벡터가 10x-10y 플러스 5z, B 벡터가 4x-2y 플러스 5z는 어떤 평행사변형의 두 변을 표시하는 벡터일 때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의 크기는 이렇게 물었고 거기에 x는 x축 방향의 기본 벡터. 실은 이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A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A 벡터는 이게 10x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10 기본 벡터 i를 쓴 것입니다. 원래는 x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i를 표시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x는 i 직각 좌표계의 기본 벡터라고 표현이 거기 단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냥 x 대신에 i로 쓰고 마이너스 10 y로 주어졌는데 그건 j라는 걸 알아두시고 플러스 5z가 주어졌는데 5k가 되는 것입니다. b 벡터를 보시면은 b 벡터는 4x로 주어졌는데 i 마이너스 2 y는 j가 되고 플러스 5k로 줘졌죠. 5z는 k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구해보라고 했는데요. 우리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조졌을 때 A 벡터와 B 벡터가 조져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면적을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두 개의 벡터를 외적했을 때 A 벡터 크로스 B 벡터는 무엇이 된다 했습니까? 이것은 크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의 면적이 된다 했군요. 그리고 방향은 법선 수직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얘와 수직으로 이루는 여기가 직각으로 이런 방향이 진행되거든요. 벡터의 진행 방향은 이런 오른나세의 진행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에서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면적이 되는데요. 면적은 무엇이 된다? 평행사변의 면적은 A 벡터 크로스 B 벡터의 절대값을 구해보면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 S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두 개 벡터를 외적한 후에 그것의 절대값을 구하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외적을 하는데, 외적을 할 때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편하죠? A 벡터 크로스 B 벡터. 우리 뒤에 잠시만요. 네, 두 개의 벡터를 외적하라면은 그래서 I, J, K 기본 벡터를 놓고 A 벡터에 각각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10, 마이너스 10, 5K에서 5를 넣고 B 벡터 4, 마이너스 2, 5로 주어졌죠? 4, 마이너스 2, 5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행렬식으로 한번 풀어보실까요? 행렬식으로 해석할 때 이것을 3행 3열이 됐는데요. 항상 다이렉트로 그냥 풀어보면은 3개씩 대각선으로 곱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i에다가 i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50에 다음에는 그냥 마이너스를 지우고 3개씩 대각선으로 곱해주니까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i는 나와 있고 마이너스 1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0이 되겠죠? 플러스 j에 이렇게 두 개가 조립했으니까 혼자 있는 들어가서 5, 4, 20 마이너스 둘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들어가서 50이 됐죠? 마이너스 50 플러스 k에 혼자 있으니까 둘이 있는 들어 곱해주면은 20이 됐네요.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3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0이 됐죠? 그럼 플러스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으로 A 벡터 크로스 B 벡터를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40이 되죠? 마이너스 40i에다 마이너스 30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30j 돼주니까 20 플러스 20k가 됐네요. 자, 따라서 면적 S는 무엇이 된다? 면적 S는 A 벡터와 B 벡터를 외적해서 절대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절대값은 각각 40, 30, 20의 제곱을 해주는데 10은 공통의 일순위 있으니까 10은 나오고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을 해서 합을 해서 평만근을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더해주면 29가 되겠죠? 16에다 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루트 29가 됐다. 평행사변의 면적은 10 루트 29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시면은 3번이 되겠죠? 3번.